200만입니다. 3월 들어서 이 거래일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어제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현재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저 또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17년도 이후부터 해서 사실상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코스피가 하루에 10% 이상, 코스닥이 15% 가까이 빠지는 거는 정말 내노라하는 주식 전문가들 다 통틀어서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하락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종목 볼 필요가 없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심 종목을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인버스랑 레버리지 둘 중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뭐였나요? ETF였죠. 지수가 떨어지는 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 현재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힘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매매를 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힘든 나날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다들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으쌰으쌰 하자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응원의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사실상 상위 10% 안에 드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즉 나머지 90%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죠. 오늘자 증시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무려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7%도 공포였는데 오늘은 그 이상 빼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 오늘은 코스닥에 있어서 정말 크게 타격을 받은 하루였는데,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랜만에 반가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인들이 많은 돈을 싸들고 오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빠진 코스피를 토대로 해서 반등을 먹고자 들어오는 물량, 외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 속에서는 당연히 충격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때요? 다시 떨어뜨린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튕기는 걸 먹고자 들어오는 단타 외인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또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금감원장 뭐라고 했나요? 현재 증시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100조 플러스 알파 언급하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침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접어들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어라 이거 진짜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착각을 할 정도로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12시 30분부터 해서 기점이에요. 자, 이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스피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어요. 서킷 브레이커 이후부터 해서 기관들이 조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오후장 접어들면서 싹 다 팔아버리는, 그리고 오늘 매수한 걸 다 팔아 치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하락을 누가 시키고 있나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죠. 이거 100조 플러스 알파 이거 어제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디로 갔나요?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 아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쇼맨십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다가 저보다 더 오랜 경력의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진짜 이러한 유동성이 들어온 적이 없었대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쓴소리를 했던 겁니다. 제발 쇼맨십은 아니길 바란다. 우리들을 기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팔아치우는 물량들을 먹어치워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단타 물량이랍시고 들어왔지만은 반가운 물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보시게 되면은 아침부터 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간밤에
환율이 무려 1,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증시 하락을 이끈 소식은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이고 나발이고 일단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고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에 있는 돈마저 다 빼버리고 안전자산, 금 이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과 금으로 지금 현재 모든 자산들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원화마저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어때요? 결국에는 환율은 1,500원 이상으로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와가지고 주춤하고 있는데 자, 금융위원장은 지금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나요? 주식장을 신경 쓸 게 아니라 환율을 잡아야 돼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정부 개입 잘하면서 환율 안정화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원 돌파한 거 고지고대로 다시 또 안정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장 시작 전에 또 한 번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떤 악재였어요?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이 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요? 어라? 이거 지금 장기전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더 확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장 시작 전 시장의 고지고대로 심리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재밌었던 종목들 또한 오늘 재미가 없었죠. 그 이유가 어제 재밌었던 종목들 뭐가 있었나요?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정유 쪽 재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 관련주들이 그닥 재미가 없었어요. 간밤에 트럼프가 인터뷰로 필요시에는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유조선을 호송하겠다 이러한 인터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운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봉쇄해버리게 되면은 웬만한 아시아 전역에는 석유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유가 폭등과 더불어서 해운 관련주, 해운 운임비가 상승한다 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1차적으로 해운 관련주들부터 해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흥하이온은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장 시작과 동시에 제가 촬영해 놓은 캡처 화면과 장 마감과 동시에 촬영을 해 놓은 캡처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는 하나 더 나왔어요. 중앙에너비스 석유 쪽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인데 그거 외에는 HMM이라던가 대한해운 등등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어때요? 고지고대로 다 빼버리는 모습이었죠. 얘네들 또한 오늘의 시장 하락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와 이란이 말을 하는 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란 어느 정도 전투력이 무력화됐다. 대부분 무력화됐다. 거의 끝났으니까 지켜봐달라 라는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첨단 무기 꺼내지도 않았다. 이란은 무조건 장기화가 목표라는 이러한 소식이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장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공지까지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간밤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환율이 어땠고 유가는 어땠고 신용 반대 물량이 이제 쏟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형주 하한가 줍줍 로또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지까지도 다 올렸고 거기다가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거 사실상 이제 오피셜로 떴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어제 무슨 말을 했나요? 지금 현재 이란 군사력은 대부분 무력화가 됐고 전쟁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발발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지만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유가는 이전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러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운 관련주 쪽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또한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석유 대장주인 흥구석유 지금 현재 2연상 나왔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떨어지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이 나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관세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우리나라 시장의 충격은 끝나려면은 뭐가 끝나야 된다. 일단은 전쟁은 빠르게 단기전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란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금투세 발언을 또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투자자들로 해서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기존에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정말 유명한 발언이죠.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분에 해당하는 최소 22%에서 많게는 27.5%까지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드리겠다라는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재 금투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것 자체, 지금으로서는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투세가 쏙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오고 수익 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 진성준 의원이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국민들에게 투자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금투세 얘기를 꺼내냐. 주식시장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정말 파장이 클 겁니다 이거. 만약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중하고 언론의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얼굴 치워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노이로제, PTSD 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다음 이슈로는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금감원에서 100조 플러스 알파 이 이야기를 어제 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시장 그래도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걸어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0조는커녕 오히려 더 팔아치워버리는 기간이었어요. 어제 새벽에는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또 돌파하는 모습. 그러면서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돌파를 했다라는 이 의미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환율 차트예요. 우리 환율 차트 한번 쭉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앞서 환율이 2,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던 1996, 7년 이때가 바로 IMF 때, 그리고 중간에 한번 크게 치솟았던 마지막 1,500원을 돌파했던 이 자리 언제였나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율 폭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환율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앞서 고점과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중요했던 고점들 다 지나쳐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대를 뚫은 모습이죠. 이러한 저항대를 뚫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가 이제 팬데믹 때였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증시가 쭉 하락 나오고 유동성이 쫙 풀렸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팬데믹 같은 경우 환율이 크게 치솟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계엄 때의 환율은 넘겼습니다. 그 고점을 지금 현재 이번에 돌파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우리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차트죠. 무슨 차트예요? 컵앤핸들 차트가 나왔잖아요. 지금 핸들까지도 다 만들고 지금 현재 양봉 내뿜고 있죠. 이게 다시 무마가 되려면은 이번에 돌파가 나온 거를 빠르게 음봉으로 내려버려야 돼요. 즉 환율을 빨리 잡아야지만 시장 안정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오히려 더욱더 안전자산, 현물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주식이라든가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6.3 지방선거 남아있잖아요. 아직 이 부분을 승리로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 위기 극복 능력을 또 한번 국민으로부터 해서 평가가 나와줘야 돼요. 이 평가가 제대로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니뭐니 해도 외환보 요구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이 걱정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IMF가 오지 않을까. 가장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 국가부도의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아인이 되겠어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찌됐건 이제는 현 정부의 코스피 5천 달성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 대응 능력에 있어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지금 현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저로서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의 뭐 주식 인생에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러한 변동성이에요.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점심시간 돼가지고 딱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약 11시쯤이었나요? 모든 시장의 종목들의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차트가 움직이질 않았고 매매가 진행이 안 되는 그 상황.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뭐야 이거 왜 이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동 원인을 한번 봐보세요. 외인들 같은 경우 계속 팔았습니다. 아침부터.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돈을 싸들고 들어오던 우리 개인들조차도 어땠나요?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소극적으로 매매가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받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조차도 단타치는 그러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장부터 해서 기관이야 그나마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서킷이 발동되기 전까지는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시가 됐죠. 서킷이 풀리고 난 직후 제가 10,000원짜리 이상 주가 호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될까 한번 체크를 해봤단 말이죠. 상한가는 제외시켰어요. 상한가를 제외하고 장중에 10,000원짜리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몇 종목이에요? 손가락 10개도 안 됩니다. 9종목이에요, 9종목. 거래량 봐보세요. 어때요? 재밌는 종목 같은 경우엔 그나마 에너지, 가스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가고 여전히 SOL, 이렇게 유가, 정유, 석유 수급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일방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서킷 발동이 끝난 직후 서킷이 해지된 다음에는 그나마 개인들조차도 매수를 하고 있던 물량들을 어떻게 했나요? 죄다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외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왜 들어오나요? 외인들 같은 경우엔 이제 코스피 많이 빠질 대로 빠졌다. 농구공이 옥상에서 떨어뜨렸는데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튕길 때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저 또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300포인트를 한때 넘긴 상태에서 지금 불과 3월 이 거리일 만에 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5,000포인트를 깨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반발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왜요? 현 정부에서 공약을 해놓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5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옥상에서 농구공 지금 떨어뜨려서 이틀 만에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당연히 5,0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가정하에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5,000포인트 이상으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카라던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요? 지수가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엄연히 제 바람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바람이시겠지만은 오늘 밤 나스닥 시장 정말 중요해요. 미국 시장.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위원장이 말한 100조 플러스 알파는 오늘 없었습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라 라는 이러한 지침이 장마감하고 나왔는데, 아니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나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은 이거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장중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기관들 어땠나요? 오늘 장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급은 어때요? 개인들마저도 그나마 보합권 마무리를 진행을 했는데 기관들이 오히려 매도를 쳐버리니 지수는 꼬라박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단타 물량이랍시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물량이 이제 내일 돼서 더 확대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 수급은 사실상 기관들이 또 팔아치워준다라고 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5,000피가 깨지는 순간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더 5,3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안정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올려야 될 때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기관들의 자금이 또 들어와주면은 그나마 우리가 바라고 있는 3월에 현재의 폭락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종목들 또한 마이너스 20%, 그 이상 빠졌을 겁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현재의 계좌 상태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충격, 그리고 공포는 공포대로 나왔다. 이 공포에 질린 사람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는 더 이상의 공포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텐. 최고의 공포를 느낀 현재 상황 속에서는 손절할 개미들 다 손절했고 바닥에서 주워 담을 주체들 다 주워 담았다. 이제부턴 다시 들어올려라.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일단 관심 종목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내일부터 해서는 관심 종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내일 장중에는 만약에 정말 5,000피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랫골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당연히 일봉 지수 차트 기준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 나오는 십자 도지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놔야겠죠. 이 십자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장대 음봉 속에서 십자 도지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에서부터 해서는 더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질 않았고 누군가는 바닥권에서 떨어지니까 주워 담은 그러한 흔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해서 다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양봉이 앞서 나왔던 음봉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먹어 주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든 증권사들 코스피 7천 간다, 8천 간다, 심지어 1만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지금 쏙 들어갔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를 내가 매매를 못하는 건가, 손실이 없는 건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손절을 유도하게 하고 있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멘탈 무조건 잡고 계시고 이악 물고 버티실 때입니다. 제가 장중에 계속 글 써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멘탈 나가실까봐 계속 써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개미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요? 매수해놓고 오르던 내리던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시장이 지금 현재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초고점에 물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공포에 질린 개미들 대부분이 손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초고점에 물린 것을 인지하고도 이거를 매도를 안 하고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오르던 내리던 그냥 냅둬, 이런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인류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개미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고점에 물린 물량을 악성 매물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십자도지, 좋게 되면은 양봉 빠르게 치고 올려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양봉이 나오려면은 오늘 밤 이상 없이 넘기면서 나스닥 시장 또한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며 트럼프 또한 말썽 부리지 않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전망을 좀 좋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고 지치실 텐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 봐가지고 다시 한번 들고 오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종목들과 함께 어느 정도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웬만한 건 손절을 치실 분들은 대부분 치셨을 거고 이제는 버티시는 분들이죠.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버티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내일 시장 상황을 봐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매매 전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장 초반에 신용 반대 매매 하한가 줍줍 여러분들 로또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하한가 갔을 때 주워 담은 사람들의 게시물 보시게 되면은 진짜 수익이 하루 만에 30%도 찍히고 그래요. 물론 이것 또한 뭔가요? 현재 원화채굴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현금을 보유하셨거나 그런 분들에게나 기회이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선 이탈,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 기회로 여기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5,000포인트 이탈했을 때 아랫꼬리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못 올라가게 되면 이것 또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당장으로서는 저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려올 때도 지지 구간 하나도 없이 폭락을 보여준 만큼 매물대가 정말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000포인트를 지지 구간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야말로 정말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유가 흐름 자체가 이제 꺾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 탄핵을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할 텐데 간밤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 이틀간 재밌었던 흥구석유 점상이 나왔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갭을 높게 띄어서 출발은 하겠지만은 바로 또 한 번의 3점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3점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중에 풀릴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또 흥구석에 들어가서 단타 치시다가 물리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고 현재 시장에 있어서 나는 지쳐버렸다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원화채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현생 사시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열심히 수면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보시면서 굳이 한숨 푹푹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깎아먹으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정말 지지부진한 그러한 시장의 연속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안 흔들리면 그거야말로 로봇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차라리 시장 보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은 게시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매매기법 이런 걸로 공부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타이밍은 또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옥상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리면 이 농구공이 땅을 뚫고 들어가진 않아요. 땅이 한번 튕기면서 절반 구간까지는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 반등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튕겨져서 올라오는 종목들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시장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고요. 저는 관심 종목 같은 경우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기쁜 소식으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으며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시장 많이 힘드신데 다른 분들도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은 응원의 댓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